이게 좀 처음부터 무리일 수도 있었던 게, 이게 강화학습이 제가 대학원 과목으로 만들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아직까지 못 만든 이유가, 이거를 너무 이론적인 게 많고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못 만들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거를 이틀 만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좀 약간 미션 임파서블 그런 게 좀 있었지만, 그래서 뭐 이걸 수식적인 측면에서 다 아셔야 된다면 그러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그 흐름들을 보시고 뭐 교양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중에 필요하실 때 관련자랑 얘기하실 때 참고로 쓰셔도 좋죠. 그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게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 액션 밸류 펑션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관한 거고요.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러프하게 얘기해서 굉장히 스테이트가 많아서 테이블로 관리할 수 없는 순간에는 이런 Q 펑션을 딥뉴럴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는데, 그때 딥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기본이 요 식이 성립하는 게 좋겠다. 말하자면 왼쪽 빼기 오른쪽의 제곱이 작도록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딥큐 러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딥큐 러닝을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이 간단한 상황에서 이런 수식들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아이디어와 어떤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밸류와 관련된 옵티멀 밸류와 관련돼서 이런 식들이 성립하고요. 뭐 밸류 이터레이션 해가지고는 이런 식들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보면 뭐 이걸로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벨만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뭐 저렇게 생긴 거 있다 그러면 뭐 벨만 이퀘이션인가 깝다. 그리고 저거 갖고서 Q 펑션이 뭐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만족해야 될 조건이 적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걸 만족하는 거를 테이블 갖고서 이그젝트하게 찾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근사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로 찾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밴딧 세 번째 상황인데요. 이제 시퀀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땅 있고 끝인데요. 이게 전체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MDP에서 전체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았는데, 지금은 전체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1점, 7점, 0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만 틱틱 나오는 거죠. 다행히도 스테이트는 뭐 유한하다. 그래서 뭐 테이블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밴딧 프로블럼인데요. 뭐 밴딧이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이런 느낌, 나한테 돈을 내놔라, show me the money,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 거고요. 원 암드 밴딧 그러면 딱 팔이 하나 있는 저 친구인 거죠. 결국은 나한테 돈을 내놔라, 그런 거고요. 멀티 암드 밴딧 그러면 딱 저 상황인 거죠. 지금 보이는 게 뭐 7개인가요? 팔이 7개 있는 밴딧인 거죠. 제가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근데 다 메모리는 없습니다. 그냥 다 리턴율이 다 달라요. 근데 뭐 리턴율이 1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넣을 때마다 10원 넣을 때마다 10원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10원을 9번 삼키다가 한 번, 10번에 한 번 꼴로 100원 넘겨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땡겨가지고는 리턴율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핵심인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트랜지션 프로버비티 이런 거 다 알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걸 몰라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만 틈틈이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가장 좋은 밴딧을 혹은 가장 좋은 폴리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최종 결론은 세 번째 머신을 사겠다, 이런 거죠. 이게 최종 결론인 거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멀티 밴드 프로블럼이고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게 있을 수는 없죠.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전략으로 하면 무한히 많이 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 이런 게 있을 뿐이죠. 그러면 그 전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전략입니다. 대부분 좋은데 지금까지 리턴율이 높았던 데 땡기고 다른 것들은 틈틈이 한 번씩 땡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로 내 입맛에 맞는 식당에 가는 거고 가끔씩 틈틈이 한 번씩 안 가봤던 식당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익스플로이테이션은 지금까지 좋았던 데 계속 가는 거고 익스플로레이션은 안 가봤던 데 가는 거. 그거를 뭐 적당한 규칙에 의해서 둘 다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밴딧이 들어감으로써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완벽한 그게 있는 거죠. 완벽한 모델이. 이제 여기가 동그라미가 쳐지게 되면 알고리즘 형태가 익스플로어, 그러니까 가끔 뻘짓을 하는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액션, 폴리시를 찾을 때 폴리시가 디폴트로 계속 지금 좋은 것만 계속 반복해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 폴리시가 가끔씩 뻘짓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뻘짓을 하는 형식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제가 여기에 있고 뭐 1을 땡긴다라는 거는 첫 번째 머신을 땡기는 거고 요거는 두 번째 머신을 땡기는 거죠. 1번 머신을 땡기면 0.2% 20%의 확률로 돈을 삼키고 80%의 확률로 1을 내보내줘요. 0을 땡기면 80%의 확률로 0이 나오고 20%의 확률로 2가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걸 다 보게 되면 무조건 1을 해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숫자를 모르고서 그냥 3번 땡겼는데 0, 0,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랬을 때 이건 뭐 2개니까 뭐 좀 나왔는데 이게 10개일 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건 거죠. 결론은 뭐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한데요.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죠. 저 전략들 중에서 뭘 해야 되냐는 건데 첫 번째 전략은 항상 제일 좋았던 데 가라. 먹던 거 계속 먹어라. 이건 거고 항상 익스플로어 해라. 이거는 랜덤하게 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략은 그냥 대부분은 좋았던 데 가고 입실론 정도의 확률로 랜덤하게 가라. 좀 더 거의 계량 버전은 처음에는 입실론을 크게 해서 랜덤한 데를 많이 가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입실론을 작게 해서 좀 좋았던 데 계속 가도록 해라. 그 다음에 뭐 소프트 맥스 같은 형식으로 뭐 그 비율을 조정해라. 뭐 UCB는 저기 알파고에서 그 식인데요. 뒤에 나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뭐 딴 건 다 보실 필요 없고 자, 액션이 어떻게 취해지냐 하면 아그 맥스 Q인 거죠. 지금 Q가 제일 컸던 거를 해라. 그렇죠. 제일 좋았던 거 해라. 항상 익스플로이트 해라라는 작전인 거죠. 다음 걸 보시면 액션이 랜덤이죠. 그냥 항상 아무 데나 가라. 입실론 그리디는 입실론의 확률로 뻘짓을 하고 입실론보다 1 빼기 입실론의 확률로 제일 좋은 걸 해라. 자, 그 다음에 입실론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라. 입실론을 익스포넨셜로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라. 리니어로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뭐 요게 이제 U12죠. 아까랑 비슷하죠? 이렇게 되는데 Q 그러니까 n이 작을 때는 이쪽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가 n이 커지게 되면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랜덤스럽게 찾다가 안 가봤던 데 가보도록 하다가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면 유리한 쪽을 가도록 하는 거죠. 이제 소프트맥스로 하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하는 거. 자,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근데 확실한 거는 항상 익스플로이트 하는 거랑 항상 익스플로어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플로어, 익스플로이트를 적당히 섞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건 있죠.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상위권인데요. 보면 뭐 U12 계열이나 지금 저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U12 계열이나 입실론 이런 방법들이 이제 상위권이죠. 근데 뭐 이건 하는 경우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가 항상 좋다 이런 거는 아니고 요 입실론이나 U12 중에서 골라 쓰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파인 튜닝 할 때는 다른 것 좀 그러니까 거기서 파라미터 좀 바꿔서 트레이닝 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탑이 U12 0.2, 62 0.5, 뭐 톰슨 0.5 이런 게 탑이었고, 이쪽에서는 탑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는 뭐 입실론 뭐 쪽이 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방법을 여기선 전략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렬로 정렬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익스플로어, 익스플로잇을 적당히 섞는 그런 전략을 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이쪽인데요. 이번에는 시퀀셜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의 트랜지션과 리워드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행인 거는 스테이트 수가 우리가 유한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라서 전체 스테이트에 대해서 테이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기 위한 직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퀀셜 하고 그 다음에 이벨리에이티브 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대강 짐작을 해봤을 때 밴디딧에서 나왔던 그 작전이 들어가겠죠. 좀 가끔 뻘짓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벨만 이케이션과 뭐 그런 식들로 인해서 뭔가 업데이트를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테이블로 관리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트와 액션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만 돼도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과 리인포스먼트 러닝과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교재들 보면 사실 여기서부터 많이 다루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 교재에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다루는 거지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만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찔러서 그걸 갖고서 추측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몬테칼로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뭐야, 이 전체 시스템의 트랜지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리워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몇 번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갖고 평균을 내는 거죠. 그 몬테카를로 메소드 그러면 뭐 대단한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샘플을 뽑아서 뭔가 그거를 중요하게 처리한다. 그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을 리워드라고 할 때, 지금 좀 오타가 있네요. 리워드라 할 때 리워드의 기대값은 얼마인가? 방법 1은 전체 트랜지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면 저렇게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게
앞에서 했던 플래닝에서의 상황인 거고. 근데 내가 내부에 있는데, 그 내부에는 저게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른다,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몇 번 찔러보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쓴 식은 10개를 뽑은 거죠. 10개를 뽑아서 평균을 낸 거죠. 그랬더니 3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플래닝에서 했던 식의 그 모르는 부분을 적당히 이렇게 추정해서 끼워 넣어서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대강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밸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스테이트 밸류를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는, 이제는 에스티메이션, 이제 아까는 이밸류에이션이었지만 다른 모든 정보를 알았으니까 이밸류에이션이었지만 이제는 에스티메이션이죠. 자, 그래서 식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보냐? 그냥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다 알고 삽니까? 자, 요게 밸류 펑션의 데피니션인 거죠. 뭐 T스텝에서 다 끝난다고 가정을 했네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게임을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략을 갖고 요 스테이트에서. 그랬을 경우에 토탈 리워드는, 그러니까 합은 이렇게 되겠죠. 아까 했던 합에다가 요번에서 얻은 리워드를 더하면 되는 거고, 게임을 플레이한 횟수는 한 번 더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스테이트에서 한번 진짜 게임을 쫙 해보는 거죠. 전략으로. 그래서 몇 점 받았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나눠주면 밸류가 되는 거죠. 이거를 진짜 많이 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게 밸류 펑션의 어프락시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상황에서 많이 해보기 이거죠. 어떻게 해보냐? 그냥 폴리시 갖고서, 주어진 폴리시 갖고서 저 혼자 게임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죠. 써 있는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이런 꼴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약간 논리적인 갭은 있지만 이터레이션 업데이트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드한 밸류 값은 새로 얻게 된 관찰 값과 몬테칼로 타겟이라는 표현이 있죠. 몬테칼로 에러. 그러니까 랜덤하게 셋단 뜻인 거죠. 얻게 된 얘와 요 차이만큼 업데이트 팩터를 해서 더한다. 그러니까 요게 스테이트 밸류를 업데이트한 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게임해서 얻은 점수 갖고서 업데이트하고, 게임 한번 해서 좀 더 점수 업데이트하고, 게임에서 점수 업데이트.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더 정확해지겠죠. 이렇게 해주는 게 몬테카를로 러닝이고요. 몬테카를로 러닝은 끝까지 가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T까지, 내가 끝까지, 게임 끝까지 가가지고 리턴을 한번 받아오는 거죠. 이번에 이제 타임 디플러스 러닝은 비슷한 식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걸 다시 정리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는 거냐 하면 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식이죠. 요 식을 스토캐스틱 형태로 쓰는 거죠. 뭐냐 하면 v 파이 s는 내가 관찰해서 얻게 된 리워드 얘와 원래 갖고 있었던 요 이제 스테이트가 바뀐 거죠. 요런 식이 성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 더 진행을 했을 때 새로운 스테이트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얻게 되는 새로운 스테이트의 밸류에다 값말 곱해서 내가 얻은 리워드를 더하면 그게 원래의 밸류랑 비슷해야 된다. 이 식이 성립하면 좋겠다. 이건 익스펙테이션은 반드시 성립하는 식인데, 이게 몬테칼로로 하나씩 땅땅땅 하니까 대략적으로 성립하는 식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가 쓴 게 타임 디퍼런스가 되는 거죠. 둘 다 기본적으로 현재
폴리시를 갖고서 게임을 조금 진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가 있으면 게임을 쭉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얻게 된 g 값을 갖고서 이 식으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몬테카를로 러닝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단계만 진행을 하는 거죠. 한 단계만 진행을 해서 타임 디퍼런스 한 단계만 진행을 해서 이 식으로 밸류 펑션을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타임 디퍼런스 러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게임 플레이를 해서 계산된 경험적인 리워드를 가지고 액션 밸류, 스테이트 밸류를 업데이트 한다. 이게 내가 전체 스테이트를 테이블로 관리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체 스테이트와 액션을 테이블로 관리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 몬테칼로 방법 같은 경우는 요 스테이트 시작해서 끝까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가는 거고요. 타임 디퍼런스는 한 단계만 하는 거고, 뭐 두 단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중간적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유명한 알고리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르사, 큐러닝 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몬테칼로 프로딕션 뭐 이거 나오죠.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 다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와 같은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폴리시로 게임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얻은 리워드를 갖고서 이걸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그 식을 보시게 되면 자,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가장 좋은 걸 하고 입실론의 확률로 가장 좋은 걸 하고 뭐 입실론보다 작으면 랜덤하게 한다. 요게 이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다 모르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한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되죠. 이쪽에는. 자, 보면 입실론 그리디든 어떤 형식으로든 뭐 이런 거 있고,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랜덤한 요소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아까 식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Q는 Q 더하기 G 빼기 Q 뭐 알파 이렇게 되는데요. G를 따져 보시면 G가 어디 있나요? G를 찾아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게임을 해서 리워드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G는 뭐 여기에서 보시면 디스카운터와 트레젝토리를 곱한 건데, 트레젝토리는 실제로 게임을 해서 얻은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 원래 정해진 폴리시에다가 랜덤한 요소를 더해서 게임을 플레이해서 트레젝토리를 얻고, 그 트레젝토리에다가 디스카운트 이걸 곱해서 리워드를 얻고, 리턴이죠. 리턴을 얻고, 그리고 그거를 자, 요 식에 의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Q 값을 잘 계산할 수 있고, Q 값을 잘 계산하면 좋은 폴리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닝의 어떤 몬테카르를 위한 이용한 근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근데 보장이 되는 건 아니죠. 플래닝은 뭐 항상 그게 보장이 되지만. 자, 그리고 자, 요건 이제 사르사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뭐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뭐 이게 이제 순서대로 나와서 업데이트식에 이렇게 불리는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것은 뭐 입실론을 좀 디케이 하네요. 그렇지만 액션들은
랜덤한 요소를 넣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임 디퍼런스 타겟 같은 경우는 리워드, 경험적으로 얻은 리워드겠죠. 경험적으로 얻은 리워드에다 감마 q 빼기 감마 q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타겟과 요거를 넣어주게 되는 거고, 스테이트 액션 뒤에서 왜 사르사인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그런 그림으로 종종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라고 했을 때 이게 몬테카를로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다 그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전략을 찾아 들어간다. 좋은 폴리시를 찾아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요게 이제 사르사식인데요. R S A S A 요걸 먼저 써야 하여튼간 S A R S A 뭐 이런 순서라서 이게 사르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요 R은 경험적으로 해서 얻은 리턴, 그 다음에 Q는 지금 제가 업데이트할 테이블인 거죠. 그러니까 경험적인 걸 해서 계속 Q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Q 러닝인데요. 위에 거랑 식이 비슷한데 여기서는 맥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Q 러닝이 최선의 전략을 썼을 때에 그 Q로 그 맥스 기호를 넣은 거죠. 그래서 요 사르사랑 Q 러닝은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이고요. 자, 보시면 Q 러닝 같은 경우도 보시면 경기를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경기를 계속 플레이를 하고 타임 디퍼런스 타겟을 구하는데 뭔가 맥스 이렇게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차이만큼 Q를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요게 Q 러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메모로 한번 정리를 한 건데요. 맨 위에 있는 식이 이제 몬테카를로로 스테이트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식인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게 타임 디퍼런스로 싱글 롤아웃이라고 하고 원 스텝 롤아웃이라고 하고요. 롤아웃이 풀어 헤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식인 거고, 요게 이제 사르산 거죠. 그렇죠? SARSA가 다 들어간 거죠. 이게 사르사 업데이트 시킨 거고, 요게 Q 러닝인 거죠. 이제 Q 러닝 같은 경우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요. 무슨 장점인가 하면 오프 폴리시인 거죠. 오프 폴리시.